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우즈벡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시안컵의 결승전은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일본은 4강전에서 이란을 상대로 3대0으로 완승하며 결승에 한국보다 먼저 올라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은 아시안컵 결승전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빅매치에 주목하며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며 계속해서 부딪힐 두 팀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승리가 확정된 후 일본의 반응을 보자면 최악의 결승전 우리가 이기든 지든 그들은 나쁜 말만 한다. 한국은 라이벌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은 스토커다. 부상이 없도록 한국의 태권 축구에 주의하자. 어떻게 생각해도 일본이 이길 확률이 높다. 쉬운 승리로 끝나겠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바라보고 있지만 일본은 항상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U17은 발전의 과정일 뿐이고 올림픽과 월드컵이 일본에게 중요하다. 나는 스포츠에서 역사와 정치를 꺼내고 원한을 품고 떠오르는 깃발을 전쟁 범죄자라고 말하는 나라를 만나고 싶지 않다. 가능하다면 우즈벡이 더 좋았다. 한국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 더러운 파울을 남발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세대의 대표자든 항상 일본을 라이벌로 간주하고 일본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한다. 일본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다. 실력의 차이를 정신력으로만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나라 선수들이 불쌍해 보인다. 키읔. 평소처럼 심판을 매수해서 12인 전략을 사용할까? 등 다소 한일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로 라이벌이라 불리며 한일전에서만큼은 두 나라 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유럽파를 다수 배출해내고 U17 결승전까지 대량 득점으로 올라온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유럽을 목표로 삼으며 한국과의 경기를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태국과의 경기에서도 4대1 대승을 거두며 태국 감독의 극찬을 받은 바 있고 한국의 세트피스 득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컵 결승에 올라간 한국과 일본을 지켜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이미 중국의 목표가 아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최근 U17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동남아시아들의 성장세가 엄청나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한국과 일본이다. 축구는 17살 이후에 중국과 무관한 스포츠처럼 보인다. 17세에서 37세까지 앞으로 20년도 아시아 축구는 전부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구나. 솔직하게 중국 성인 대표팀이 한국과 일본의 U17 대표팀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3강으로 세계 축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일 월드컵을 하던 그때 이후 두 나라는 한 번도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다. 중국 축구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악플러들은 또 한국 축구를 디스하기 바쁘겠네요. 예를 들어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던가 등 한국과 일본의 축구의 성장을 인정하기도 하며 중국 축구에 대해 좌절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자신들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일전이 뜨거울 것은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좋은 기량과 세트피스 능력으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실력이 높고 대량 득점이 그것을 증명해준다고는 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경기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일전의 승리는 누가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